안녕하세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의 본질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네. 케어유 니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전해주시는 그 지혜 칼럼 있잖아요. 아침마다 지혜, 16구, 세계를 건너온 편지. 여기에 소개된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뭐 그런 걸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이잖아요. 네. 그때 전쟁터로 향하던 한 병사가 바다에 던진 그 병속 편지가 무려 100년이 훌쩍 넘은 시간에 호주 서부 해변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죠. 이 기적 같은 발견 자체도 물론 놀라운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하고 또 그 세월을 견뎌낸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영래 편집장님이 칼럼 통해서 던지는 질문들. 이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소통, 기억, 그리고 세대를 잇는다는 것의 의미? 이런 걸 좀 깊이 파헤쳐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호주 서쪽 끝에요. 정말 외딴 곳 같은 그 화턴 해변. 네, 거기서 브라운이라는 가족이 그냥 평범하게 산책을 하다가 모래 속에서 오래된 병 하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오래된 쓰레기인가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병 안에 보니까 돌돌 말린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네, 조심스럽게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세상에 무려 1916년에 쓰인 편지였다는 거죠. 와,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대체 이 병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요. 당시 27세였던 멜컴 네빌 상병하고 네빌 상병. 네, 그리고 37살의 윌리엄 할리 병사. 이 두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남우주 애들레이드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유럽 서부 전선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전쟁터로 가는 배 안에서? 그쵸. 전쟁터로 가는 길인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겠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거고 또 고향에 남겨둔 가족 생각, 그리움? 이런 게 막 비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쓴 편지라니 왠지 뭔가 좀 비장하거나 아주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내용은 어땠나요? 그게 또 놀라운데요. 내용은 아주 담담하고 간결했어요. 그 네빌 상병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도 괜찮고 단 한 끼 많은 바다에 묻었습니다. 단 한 끼 많은 바다에 묻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뱃멀미가 심해서 식사를 걸렀다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함의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당시 상황을 좀 짐작하게 하는 여러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 아주 사소한 불평조차 조심스러웠을 병사의 고충 같은 거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짧은 글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요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메시지가 100년 넘게 보존돼서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이 편지가 그렇게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병속 편지라고 하면 그냥 망망대해를 막 떠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편지는 좀 달랐어요. 칼럼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떠다닌 게 아니라 해변 모래 언덕 아래 깊숙이 묻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발견된 해변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곳이었대요. 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바람하고 파도가 실어나른 모래가 겹겹이 쌓이면서 아주 두터운 모래층을 형성했고 이 모래층이 마치 천연 방부제처럼 작용한 거죠. 와, 강력한 햇볕이나 바닷물의 염분으로부터 병하고 편지를 완벽하게 차단해 준 겁니다. 정말 자연이 만든 타임캡슐이네요. 발견 당시에 병에 따개비 하나 붙어 있지 않았고 편지 잉크 글씨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그 묘사를 보면
와,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럼요. 수십 년만 바닷물에 잠겨 있었어도 종이는 아마 형체도 없어졌겠죠. 그렇죠.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래 속에 묻혔다는 특정 조건 덕분에 어쩌면 필연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연의 어떤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정말 경이로운 기록 보존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기록이라는 것이 꼭 인간의 정교한 기술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자연의 우연한 개입이 더 완벽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 말씀 참 흥미롭네요. 사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동굴 벽화부터 시작해서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그리고 종이 편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디지털 데이터까지 형태는 계속 변해왔지만 나 여기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달라.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근원적인 욕망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병 속 편지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네빌 상병이 편지에 덧붙인 말이 바로 그 증거죠. 혹시 이 병을 발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어머니께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아, 어머니께? 네. 그가 전쟁터에서 세울 무슨 공로나 영웅적인 행적 이런 걸 남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생사, 그러니까 잘 있다는 그 안부 한마디를 어머니께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어쩌면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순수한 소망 아니었을까요?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메시지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해서 마침내 후손들에게 닿았을 때, 와, 그 감동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칼럼에 따르면 이 편지의 존재를 알게 된 네빌 상병의 후손은 마치 무덤 너머에서 할아버지가 손을 내민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네,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메시지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로 또 오랜 기다림 끝에 전달된 메시지가 주는 울림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시간과 감정이 응축된 경험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삶과 기억으로 시선을 확장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 안에도 젊은 시절 품었던 꿈이라든지 뭐 뜨거웠던 사랑, 아니면 잊을 수 없는 후회, 혹은 차마 꺼내지 못했던 다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 병속 편지처럼 마음 깊은 곳 혹은 뭐 세월이라는 모래더미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랫동안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내 안의 병속 편지를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되는 순간. 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내가 세상에 남긴 흔적들은 무엇일까?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가닿았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하게 들리기도 해요. 내 소중한 기억들이 그냥 잊혀진 채 묻혀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칼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칼럼은 그 묻혀 있음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가능성으로 해석하죠. 아, 가능성. 네. 노년이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온몸으로 겪어낸 그 생생한 기억과 마음이라는 통찰이죠. 네빌 상병의 그 짧은 편지 한 통이 그의 가족사를 되살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아,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가진 삶의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정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일까요? 맞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회고담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풍성하게 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길을 안내하는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개개인의 삶이 담긴 병속 편지들이 발견되고 또 공유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은 더욱 깊고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발견하고 열어보려는 노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마음이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귀 기울여야 할 병속 편지를 간직한 분이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곱씹어볼 부분은 발견의 순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브라운 가족이 해변에서 우연히 그 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네빌 상병의 편지는 영원히 모래 속에 묻힌 채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지는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칼럼에서 우리 자신도 어쩌면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의 손길을 기다리는 편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성찰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존재니까요. 시간이 흐른 뒤라도 내가 남긴 작은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 혹은 내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서 작은 위로나 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래서 칼럼 말미에 제시된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메시지, 그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시절을 겪었단다. 힘든 일도 많았지. 그래도 괜찮았다. 이 한 문장이요. 맞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어떤 성공담이나 교훈적인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진솔한 공감과 위로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먼저 통과해온 사람이 건네는 나도 그랬어. 하지만 결국 괜찮아졌어. 라는 말. 이 말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깊은 안도감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소통 방식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는 100년 만에 발견된 이 병속 편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발견된 신기한 사건을 넘어서 잊혀진 줄 알았던 기억과 마음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를 탐색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나는 어떻게 기업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처럼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각자의 병속 편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서툰 글씨로 눌러쓴 일기장의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빛바랜 사진 속에 담긴 찰나의 미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미안함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이야기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세계를 건너온 이 특별한 편지 이야기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병속 편지가 담겨 있나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작은 미소나 따뜻한 연결감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경험 속에 숨겨진 소중한 이야기나 감정은 무엇일지 한 번쯤 가만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것을 찾아내고 또 언젠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